예, 뭔가 협상이 될 줄 알았더니 미국과 이란 2차 협상은커녕 다시 나포와 공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휴전인데 휴전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죠?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조금 전 속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세 척을 공격했고 두 척을 나포했다. 전쟁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미국에 압력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어야지만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런 행위는 이란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죠. 미국의 역봉쇄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예. 일단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배들에게 저렇게 공격을 한다면 예. 이란이 과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행동임에도 이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린 미국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협상 자리엔 왜 안 나온 겁니까, 이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미국을 믿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지 않기 때문에 풀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불안한 요소가 일단은 우리가 1차 협상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 70명이 갈 때 비행기 3대로 갔습니다. 예. 그중에 한 대에서만 타고 있었거든요. 예. 나머지 2대는 가짜 비행기입니다. 아하. 그 왜 그러냐면 미사일 맞을 것 같다는 불길함감이 있었어요. 그만큼 협상 테이블에 가는 와중에도 미국과의 무게된 신뢰가 없다. 네, 끝난 다음에도 테헤란으로 바로 안 가고 마샤드라는 곳에 불시착을 해서 예. 거기서 기차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럼 왜 그러느냐? 미사일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휴전 협상을 가는 팀도요. 예. 만약에 가서 휴전 협상이 깨졌을 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이란 수뇌부 참수 작전처럼 그런 맞습니다. 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다. 네, 계속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협상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현도 교수께서는 이런 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나요? 사실은 안 될 거 예상하기보다는 해주길 바랬죠. 그런데 이란에서 계속 이 신변 안전 문제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지는 않겠냐 내심 기대는 했죠. 결국은 미사일도 나눠 타서 혹은 아예 가짜 비행기까지 띄울 정도로 미국을 믿지 못하고 네. 언제든 이란 수뇌부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불안감, 네. 여러 가지 신뢰 문제가 협상을 이렇게 이르지 못하게 한 건데 네. 그럼에도 이란이 본인들이 주도권을 줬고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지금 협상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거를 간파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그 SNS 메시지가요. 마음이 급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란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속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갈리바프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미국은 안 된다. 근데 전략적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란을 또 공격한다면 이란은 미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상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여론도 지금 좋지 않고 기름값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이란이야 지금까지 30-40년 경제 제재 받은 거 그렇죠. 뭐 좀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부잣집 아이하고 가난한 집 아이하고 싸웠었을 때 부잣집 아이는 맞으면 더 아프겠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이 힘들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역봉쇄 풀지 않으면 아까 만나봤던 속보처럼 지나가는 배 어느 나라 국적 불문하고 다 공격하고 납포하겠다. 이런 일종의 엄포. 그게 속보로 만나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를 봉쇄시키는 것 말고 이란이 갖고 있는 초유의 카드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박현도 교수께서 여러 차례 최근에 언급하신 것 중에 해적 광 케이블이요. 이 해적 광 케이블 때문에 미국도 끝까지 이란을 총공세를 하지 못하는 거고 이란도 믿는 구석이 있다. 광 케이블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 케이블이 지금 페르시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주변 7개 국가들의 그 디지털 라인입니다. 그게 끊긴다. 그럼 단순히 인터넷만 끊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업 활동이 다 끊겨요. 예. 뭐 석유 판매 이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보다 더한 거네요. 그러면? 어쩌면 더하는 거죠. 전 세계 경제에 마비를 시킬 수 있는 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에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뭐 최근은 아니고요. 4월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호르무즈 봉쇄라든지 혹은 네. 하르그섬 이런 걸로 서로 대치가 됐었는데 네. 광케이블 얘기는 제가 자주 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4월 한 7일, 4월 초에 그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광케이블을 끊는다면은 세계 경제는 정말 마비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석유 뭐 모든 거 디지털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경제 일단은 뭐 중동 지역 경제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자면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히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협상이 무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면서 바로 나포하고 공격하고 이란의 전략은 대략 알겠어요. 네. 근데 이란 내부에서 지금 강경파가 아예 판을 뒤집어서 온건파가 자리를 아예 못 잡고 있다는 말도 맞는 겁니까? 근데요. 다 강경파입니다. 온건파가 아니라 예.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경파인데 갈리바프도 강경파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와 덜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파와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네. 모즈타바의 협상 승인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저 벤스 부통령 만나라 이렇게까지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좀 급변하는 걸 보니까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컸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란 정부가 분열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악시오스가 보도한 건데요. 그게 오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오보일 오보예요. 가능성. 네, 오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아무튼 그 이란 내에서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뭐 이란 정부가 뭐 좌초가 되거나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오거나 그런 상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박현도 교수께서 보셨을 때는 군부가 외교 라인을 짓누르고 짓밟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아니라 강경파와 덜 강경파 정도라서 네. 그렇게 목소리의 크기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외교부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말했듯이 우리는 명령을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락치 장관이 얘기하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 이미 조율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예. 이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바논 휴전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이란이 우리한테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란 내 투쟁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불필요한 트윗 때문에 내부 갈등보다는 오락가락 혹은 그 조율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더 문제였다. 말이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란 쪽에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하나 7가지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나올 정도로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7가지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란에서 발끈했거든요. 예.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부 갈등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까 지나갔던 그래픽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럼에도 미국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저 바이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모즈타바가 승인을 했어도 최고 지도자가 했어도 혹은 아까 갈리바프처럼 비교적 미국과 협상이 잘 되는 사람보다 정보부장 겸 안보실장 겸 합창의장 겸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권을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저렇게 강경하게 벼랑 끝 전술을 편다. 맞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은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2시간마다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살 위험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니까 일반 군대와 조율을 하는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막강한 힘이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 바이든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최고안보 수석인 조엘 가드르도 있고요. 그리고 군사고문인 모세 레자이도 있고 여기 혁명수비대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든가 혼자 이걸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란 내부 기류는 그리고 생각보다 내부 갈등이 크진 않다고 보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미국 생각은 네. 어쨌든 이렇게 역봉쇄 카드가 초반에 먹혔고 네. 호르무즈 역봉쇄를 이어가면 어쨌든 이란은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하르그 섬을 다시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란은 이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은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를 두고 전쟁을 할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미국만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해저 광 케이블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더 공격하지 않은 그동안 이란은 그것만 공격했거든요. 저장고만 공격을 했는데 예. 이제 시설까지 공격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장고야 새로 채우면 되지만 시설을 공격하면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 세계가 다시 볼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공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세계적인 경제 마비로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쟁이 거듭하면 거듭될수록 뭐 지금은 휴전 네, 상태긴 하더라도 네. 이란이 생각보다 전 세계를 볼모 잡고 인질 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지금 호르무즈만 해도 그러는데 만약에 미국이 더 하면은 다른 카드를 더 쓸 수 있다는 것은 주변을 더 생산 시설 자체를 공격해 가지고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명시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한 상황이고 네네. 그걸 이란이 못 받아들이니까 역봉쇄 풀어라라고 지금 반발하는 상황. 네. 그러면 지금 협상은 무산됐고 2차 네. 협상은. 네. 그럼 전쟁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납니까? 저는 제 생각이 제일 좋은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풀 수는 없을 거예요. 푼다면 벌써 사람들이 다 놀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군대는 그대로 두고 그냥 배만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박 교수께 이제 예, 예. 바람이고 네, 바람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은 하면 시원하겠지만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게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네. 협상 테이블에 어쨌든 미국 이란이 앉긴 앉을 네, 거다.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봉쇄를 좀 늦춰주는 거죠. 역봉쇄 같은 예, 거. 그러면 이란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되지 않습니까?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자는 서로 간의 거죠. 조율. 그럼요. 가운데서만.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 3척을 공격하고 2척을 납포했다는 속보와 함께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